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군사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5세대 전투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며, 두 번째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초도 비행이 성공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사안은 국제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파키스탄의 5세대 전투기 젠35A를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점 신뢰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중국의 뻥스펙 스텔스기가 판매된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중국산 전투기가 자국의 홍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번 수출을 계기로 실전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중국이 개발한 스텔스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전투기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파키스탄의 주요 군사 장비 공급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갈등 속에서 중국산 전투기인 JF-17, 젠10C 등을 꾸준히 도입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방산 기술력을 꾸준히 과시해왔습니다. 사실 이 기종들이 수출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번에 수출된 젠35A 전투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로 F-35의 기술적 특성을 일부 차용했지만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둔 설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방산 산업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열기가 높아지면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무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 등 전자기술 부문은 중국 방산 기술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무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6세대 전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 군사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일환인 젠35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하여 설계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젠35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슈퍼크루즈 기능입니다. 이는 재래식 전투기보다 높은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엔진 기술이 중국의 발목을 잡아 제대로 실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JF-17과 같은 초기 전투기에 사용되었던 RD-93 엔진을 개량하여 WS-13 및 WS-21로 업그레이드했지만 이들 엔진은 수명과 효율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가벼운 신소재와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 이슈가 된 젠35는 이미 파키스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는 F-35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가 없는 국가들이나 제3국가들의 스텔스기는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5세대기급의 스텔스기를 판매한다고 하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비롯한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실패로 인해 젠35는 이들 국가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의 KF-21 보라매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개량될 것까지 고려하면 스텔스기란 세계 시장에서 KF-21 보라매와 젠35는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KF-21 보람에도 5세대 기급의 동일한 기체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 전투기의 급으로만 따지자면 현재 기준으로 중국의 젠35가 KF-21 보람에보다 한 발 더 앞서 있긴 하는데요. 현재 젠35는 스텔스 설계와 내부 무장창, 고급 복합 소재의 활용 등 기술적 우위를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35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F-35와 달리 공중전에 더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 전략에 따라 설계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F-35는 미군의 육해공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중시하는 반면 젠35는 기동성과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특히 젠35는 복합 소재와 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가볍고 효율적인 설계를 구현했는데, 이에 따라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제조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젠35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속거리와 기동성입니다. 젠35는 내부 무장창에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 탑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료 공간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성능입니다. 이로 인해 항속거리가 짧아졌고 기동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젠35는 근접전 능력을 최소화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사일 중심의 BVR이라고 하는 가시선박 교전 전술이 대세인 현대공중전을 반영한 것이지만 근접전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젠35는 중거리 무장체계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팽창은 우리 안보에 좋을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 기술을 갖춘 젠35는 한국의 기존 방공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군사적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흥-20 스텔스 폭격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젠35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부대는 리아오닝성 선양에 위치한 북부 전 구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북부 전구의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병력의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북부 전구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밀접한 전구입니다. 선양에서 인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5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는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GTG-99A 전차, PLG-05 자주포, HQ-9 지대공 미사일 등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젠10, 젠16, 수호-230, MKK 등 다목적 전투기와 흥6 전략 폭격기, 일부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해 함대를 통해 타입 055 구축함, 타입 054A 호위함, 타입 039 잠수함 등 해상 전력을 운용하여 신속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이 부대의 지상군은 약 24시간 내 한반도 주요 지역에 도달 가능하며 공군은 최소 30분 내에 한국 영공에 접근할 수 있고 해군 함대는 6시간 내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부 전구에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하면 이를 무기로 외교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LSAM을 조기 개발에 실전 배치하고 SM-3 같은 방공체계와 KF-21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인데요. LSAM과 LSAM-2와 같은 고고도 요격체계를 조기 개발을 추진해 스텔스 전투기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드론 및 스텔스 항공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KF-21 보람에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블록3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를 통합해 현대전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보 문제 외에도 또 있습니다. 특히 젠35가 파키스탄, 중동 등으로 수출될 경우 KF-21 보라매와 같은 한국 전투기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산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구매력이 충분한 잠재 고객을 중국이 모두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중국 제품이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 5세대급 스텔스기라는 점과 자신들이 돈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군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었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전자전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군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KF-21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전자전, 스텔스 성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젠35 전투기를 통해 방산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는 젠35는 중국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6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시험 비행을 통해 미래의 군사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5일 방글라데시 젠텐 영상입니다. 얼마 전 유럽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중국의 젠텐시 전투기가 방글라데시로 새로운 수출 시도에 착수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9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 29 8대를 중심으로 중국에게서 도입했던 30여 대의 젠7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소 노후화되긴 했어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미그 29는 그나마 사정이 났지만 1950년대 말부터 실전 배치에 착수했던 미그 21의 라이선스 기체인 젠7의 노후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노후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16대의 젠텐시를 중국에게서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젠텐시는 지독하리만큼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세르비아 등의 나라에 젠텐시를 수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다른 전투기에 밀려 찬밥 신세에 머물러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세르비아는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라파를 선택했으며 태국은 자스 39 그리펜을 도입하며 젠10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태국과 세르비아가 중국제 전투기를 거부했다는 점은 단순히 중국이 전투기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는 것을 넘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세르비아는 전형적인 친중 국가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업에서 적극적인 협력 관계에 있던 국가입니다. 또한 태국은 VT4 전차, 나레수항급 호위함 등을 중국에게서 구매한 전례가 있으며 세르비아도 중국제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던 바 있어 중국이 젠텐시의 수출을 낙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기간 중국제 무기를 애용한 나라들조차도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 게 중국제 전투기입니다. 전차나 미사일 등은 다소 성능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중국제 특유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도입하기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만큼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기체를 구매하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세르비아가 젠텐시보다 무려 4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라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라팔이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매우 비싼 가격 때문이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조차도 제식 권총을 선택할 때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방산업체를 선정했을 정도로 방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국제 지뢰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세르비아의 관계자들은 4분의 1에 불과한 중국제 전투기보다 비싸기로 유명한 라파를 선택하며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는데요. 젠텐시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문제를 젠텐시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젠텐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젠텐A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WS10 엔진은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중국은 젠텐B에 러시아제 AL-31 엔진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젠텐C에는 다시 한번 성능을 개량한 자국의 전투기 엔진을 장착하였으나 여전히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투기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엔진 신뢰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으며 새로운 엔진의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를 구매하는 건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데요. 여기에 더해 빈약한 무장 탑재량도 젠텐C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젠텐C의 무장 탑재량은 약 6톤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는 다목적 전투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각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다목적 전투기는 7, 8톤 이상의 무장 탑재량을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의 KF-21이나 미국의 F-16은 약 7.7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유럽제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가뿐히 7톤 이상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젠텐C는 중국이 서방의 4세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무장 탑재량은 그렇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전투기인 FA-52 5.4톤 수준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전투기와 비교해야 할 지경인데요. 이처럼 중국은 젠텐C가 전투기 체급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낮은 가격만큼 덩달아 성능도 낮아 국제방산 시장에서 마땅한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전투기의 낮은 경쟁력은 젠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수출을 시도하는 다른 전투기들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비주류 신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기체로는 JF-17과 FTC-2000G가 있으며 해당 기체들은 파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에 수출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도 파키스탄은 중국 방위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VIP 고객이며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일종의 공동 개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JF-17의 파키스탄 물량마저 제외하면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희박한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로 한정됩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사실은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미얀마 정권은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으로 반군 토벌을 명목 삼아 민간인 구역에 폭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이러한 미얀마 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은 이를 반대하였으며 뒤로는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전투기를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미달인 중국제 전투기가 밖에서 활약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판매한 FTC-2000G는 미얀마 반군의 대공기관총에 맞아 격추되는 망신 사례를 추가했는데요. 아무리 FTC-2000G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구식 프로기도 아닌 21세기에 운용하는 기체임에도 기관총에 맞아 격추되었다는 건 중국제 전투기의 내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빈약한 전투기를 조금이라도 팔아보려고 국제방산 시장에 이불이거나 다름없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이 자랑하던 JF-17을 누르고 다수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도 수출되는 실적을 남겼습니다.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무기 구매에 가장 앞장서는 곳이 동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FA-50을 베이스로 개량한 T-50A는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FA-50의 뒤를 이어 KF-21이 출격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서방군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 필리핀, UAE 등에서 관심을 표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KF-21이 FA-50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제방산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KF-21의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면 젠텐C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콧대를 한 번 더 눌러줄 것입니다. 중국은 겨우 방글라데시를 젠텐C의 차기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굳이 중국제 폭탄을 끌어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KF-21이 하루빨리 중국 앞에서 진정한 전투기의 위용과 수출 성과를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